목욕, 생각만 해도 따뜻하고 기분 좋은 일상의 작은 행복이죠. 하지만 혹시 이 평범한 습관이 우리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특히 우리 연령대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 중 매년 약 23만 명이 욕실에서 사고를 당해 응급실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분들이 일상적인 목욕 습관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겪고 계신다고 해요. 평생 해오던 목욕이 갑자기 왜 문제가 된다는 거지? 하고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맞춰 우리의 생활 습관도 조정이 필요한 것이죠. 혹시 목욕 후 어지러움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피부가 너무 건조해져서 가려움증이 생기진 않으셨나요?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기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10명 중 9명이 잘못된 목욕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장기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연령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목욕 실수와 그에 대한 현명한 대안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건강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알아야 할 목욕의 진실과 건강한 목욕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목욕 빈도에 따른 피부 노화에 관한 것입니다. 청결을 위해 매일 목욕해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우리 세대에게 적합하지 않은 조언일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일 목욕이 오히려 여러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 보습 능력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20대에 비해 70대가 되면 피부의 수분 보유 능력은 약 50%까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피부 표면에는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라 불리는 유익한 오일과 세균들이 보호막을 형성하고 있는데 매일 목욕을 하면 이 소중한 보호막이 지속적으로 제거되어 피부 방어 시스템이 약화됩니다. 이렇게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는 경피수분 손실이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피부는 극도로 건조해지고 단순한 건조함을 넘어 갈라짐, 가려움증, 홍반, 염증, 심지어 피부염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얼마나 자주 목욕해야 할까요? 피부과 전문의들은 우리 연령대에서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피부의 자연 회복 주기를 고려한 권장 사항입니다. 물론 땀을 많이 흘렸거나 특별히 더러워진 경우에는 예외겠죠. 제 이웃 김 할머니는 평생 매일 목욕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75세가 되면서부터 전신에 심한 가려움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피부과를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죠. 노인 피부 전문의를 만난 후 목욕 횟수를 일주일에 3회로 줄이고 보습제를 꾸준히 바르기 시작하셨더니 몇 주 만에 가려움증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날까봐 걱정돼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신 목욕 대신 부분 세정을 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얼굴,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땀샘이 많고 냄새가 날 수 있는 부위만 가볍게 씻는 방식으로요. 부분 세정을 위해서는 세면대에서 따뜻한 물과 순한 클렌저를 사용하거나 전용 클렌징 티슈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이나 린넨 같은 통기성 좋은 천연 소재의 옷을 입는 것도 냄새 걱정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과도한 세정은 오히려 이 균형을 깨뜨려 피부 장벽을 약화시키고 유익한 세균은 제거하면서 오히려 유해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목욕 빈도를 줄이면 환경보호와 수도요금 절약에도 도움이 됩니다. 평균적인 목욕은 약 80리터에서 150리터의 물을 사용하는데 이는 상당한 양의 물과 에너지입니다. 적절한 목욕 빈도를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피부와 전반적인 웰빙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피부 건강의 개선을 경험하면 그 가치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목욕물의 온도가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목욕물의 온도에 관한 것입니다. 차가운 날씨에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이 작은 행복이 우리 건강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뜨거운 물에 오래 몸을 담그게 되면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생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열에 반응하여 피부 표면의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혈압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승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혈압 변화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여 어지러움, 현기증, 심한 경우 실신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목욕 중 어지러움이나 가슴 두근거림을 경험하신 적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럼 목욕물 온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전문가들은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미온수를 권장합니다. 이 온도는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 이완과 혈액순환 촉진에 도움이 됩니다. 온도를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은 손목에 물을 살짝 묻혀보는 것입니다. 손목은 피부가 얇아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뜨겁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면 적당한 온도입니다. 박 할아버지의 사례는 목욕물 온도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78세의 박 할아버지는 평생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뜨거운 물에 30분가량 몸을 담근 후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욕실에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함께 살던 아들이 빨리 발견하여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의사는 뜨거운 목욕이 혈압 저하를 일으켰다고 진단했고 이후 미온수로 목욕하기 시작하셨더니 그런 증상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목욕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적당한 온도라 해도 20분 이상 물에 오래 있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장시간 목욕은 피부의 천연 오일과 수분을 과도하게 제거하여 건조함을 악화시키고 심장에 부담을 주며 체력 소모도 크게 만듭니다. 노인 전문 의사들은 10분에서 15분 정도의 목욕 시간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조언합니다. 목욕물에 들어가고 나올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를 피하기 위해 욕실 공간 자체를 미리 따뜻하게 데우고 목욕 전후로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목욕이 좋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적절한 온도의 목욕은 분명 근육 이완, 스트레스 감소, 수면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온도와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3038도에서 40도의 물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 목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제 목욕물 온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목욕 시 발생할 수 있는 낙상 사고와 그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욕실에서의 안전, 특히 낙상 위험에 관한 것입니다. 욕실은 집 안에서 가장 위험한 공간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끄러운 바닥, 물기, 제한된 공간, 이런 위험 요소들이 모여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국내 안전보건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낙상 사고의 약 80%가 집에서 발생하며 그중 상당수가 욕실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우리 연령대에서는 균형 감각이 예전 같지 않고 근력도 약해져 한번 넘어지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은 장기간 입원과 재활이 필요하며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욕실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미끄럼 방지 매트는 필수입니다. 욕조 안과 욕실 바닥 모두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트를 선택할 때는 흡착력이 좋고 곰팡이가 잘 생기지 않는 제품을 고르세요. 둘째,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욕조 주변과 변기 옆에 단단히 고정된 손잡이는 균형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손잡이는 젖은 손으로도 잡기 쉬운 재질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욕실 조명을 밝게 유지하고 특히 밤에 화장실을 이용할 때를 대비해 야간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욕실 문턱을 제거하거나 낮추어 걸려 넘어질 위험을 줄이고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욕실 내 필요한 물품들을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배치하여 불필요하게 몸을 구부리거나 팔을 뻗는 동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할머니의 사례는 욕실 안전 개선의 효과를 잘 보여줍니다. 정할머니는 작년에 욕실에서 미끄러져 손목이 골절되는 사고를 겪으셨습니다. 회복 후 미끄럼 방지 매트, 안전 손잡이, 샤워 의자를 설치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용 때문에 망설이셨지만 설치 후에는 이걸 왜 진작 안 했나? 싶을 정도로 만족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목욕하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목욕 전후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안전을 위해 중요합니다. 특히 뜨거운 물에 오래 있었다면 혈압이 떨어져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욕조에서 나올 때는 먼저 가장자리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천천히 일어서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일어서거나 급하게 움직이면 어지러움으로 인한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혼자 목욕하기 불안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이나 돌봄 제공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는 샤워 의자를 사용하여 앉은 상태로 샤워하는 것도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욕실에 비상호출 버튼이나 방수 무선 전화기를 구비해 두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안전한 목욕 환경을 만드는 것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우리의 독립적인 생활을 오래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작은 투자로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목욕 제품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목욕 제품 선택에 관한 피부 건강입니다. 시중에는 수많은 종류의 비누, 샴푸, 바디워시가 있지만 모든 제품이 우리 피부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제품 선택이 피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더 얇아지고 민감해집니다. 피부 두께는 20대에 비해 70대가 되면 약 40% 정도 감소하며 피지 분비량도 크게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까요? 피부과 전문의들은 무향료, 무방부제, 무알코올의 순한 제품을 권장합니다. 특히 pH 밸런스가 피부와 유사한 약산성 pH 5.5에서 6.5 사이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비누는 대부분 알칼리성 pH가 9에서 10이라 피부 장벽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품 라벨에 저자극성, 민감성 피부용, 보습 성분 함유, 피부과 테스트 완료 등의 문구가 있는 제품을 찾아보세요. 특히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쉐어버터 같은 보습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피부 건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성분들은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수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오트밀, 알로에베라, 카모마일 같은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피부 진정 효과가 있어 자극받은 피부에 좋습니다. 최할머니는 40년 넘게 같은 브랜드의 비누를 사용해 오셨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심한 피부 건조와 가려움증으로 고생하셨지만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을 꺼리셨습니다. 하지만 피부과 의사의 권유로 세라마이드가 함유된 순한 클렌저로 바꾸신 후 겨울철 가려움증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이런 걸 몰라서 몇 년을 고생했나. 하고 말씀하셨죠. 제품 하나의 변화가 생활의 질을 크게 향상시킨 사례입니다. 목욕 제품 사용 방법도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거나 오래 문지르는 것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적당량을 부드럽게 사용하고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목욕 후 보습은 필수입니다.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 즉 피부가 아직 약간 촉촉할 때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분이 피부에 갇혀 오래 유지됩니다. 천연 제품이 항상 더 좋은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연 또는 유기농이라는 라벨이 붙었다고 해서 모든 피부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부 에센셜 오일이나 식물 추출물은 민감한 피부의 자극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피부 상태에 맞는 제품을 찾는 것입니다. 적합한 목욕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피부 건강뿐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가려움증이 없는 편안한 피부는 수면의 질을 높이고 일상생활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목욕 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번째 주제는 목욕 후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목욕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목욕 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피부 건강과 전반적인 컨디션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이 단계가 더욱 중요합니다. 목욕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올바른 방법으로 물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건으로 피부를 세게 문지르는 습관이 있는데 이는 약해진 피부에 자극과 미세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더 얇고 약해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대신 부드러운 수건으로 가볍게 두드리듯이 물기를 흡수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물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목욕 후 피부가 당기고 건조한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은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황금 시간 동안 피부는 수분을 흡수하고 유지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보습제는 얇게 여러 번 바르는 것이 두껍게 한 번 바르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피부가 각 층을 잘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팔꿈치, 무릎, 발 뒤꿈치, 정강이 같은 건조하기 쉬운 부위에 더 신경 써서 보습해 주세요. 우리 연령대에서는 이런 부위가 더 쉽게 갈라지고 아플 수 있으며 한번 건조해지면 회복하는 데 더 오래 걸립니다. 이런 부위에는 일반 로션보다 더 진한 크림이나 연고 타입의 보습제가 효과적입니다. 이 할아버지의 사례는 목욕 후 관리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평생 목욕 후 별다른 관리 없이 지내왔지만 75세 무렵부터 심한 피부 건조와 가려움으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 매일 밤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전신에 바르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고 귀찮게 느껴졌지만 몇 주 후부터는 피부 가려움이 크게 줄어들었고 이제는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이런 간단한 습관이 제 삶의 질을 이렇게 높여줄 줄 몰랐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욕 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 탈수 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목욕 후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목욕 직후에는 체온 조절 능력이 일시적으로 약해질 수 있으므로 바로 외출하기보다는 체온이 안정될 때까지 적어도 20분에서 30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 후 갑자기 추워지는 느낌이 드는데 정상인가요? 네, 이는 꽤 흔한 현상입니다. 목욕 중 따뜻한 물에 의해 혈관이 확장되었다가 목욕 후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욕실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목욕 후에는 따뜻한 옷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머리카락이 젖은 상태로 오래 있으면 열 손실이 더 커져 체온 저하가 심해질 수 있으니 빨리 말려주세요. 목욕 후 관리는 단순한 피부 관리를 넘어 전반적인 건강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피부 건강, 수면의 질, 그리고 전반적인 웰빙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목욕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목욕과 수면의 관계입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목욕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그리고 우리 연령대에서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수면 장애는 70대 이상에서 흔히 겪는 문제인데 목욕이 이를 개선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 연구 전문가들에 따르면 취침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하는 따뜻한 목욕은 실제로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의 연구팀은 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취침 전 따뜻한 목욕이 수면 시간을 평균 10분 증가시키고
수면의 질도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목욕 중 상승했던 체온이 목욕 후 서서히 떨어지면서 자연스러운 졸음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잠들기 전에 체온이 약간 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생체 리듬입니다. 따뜻한 목욕은 이 과정을 촉진하여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도와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해지므로 이러한 외부적 도움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들기 바로 직전에 목욕하는 것은 어떨까요? 의외로 이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욕은 일시적으로 체온을 높이고 심장 박동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즉각적인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목욕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 상태로 전환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취침 전 목욕은 너무 뜨겁지 않은 온도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하게 뜨거운 물은 오히려 신체를 각성시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수면 전문가들은 37도에서 38도 정도의 미온수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온도는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키되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습니다. 강할머니의 사례는 목욕과 수면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수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하며 수면제에 의존해 왔습니다. 수면 전문의의 조언에 따라 취침 1시간 30분 전에 38도의 따뜻한 물로 15분간 목욕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니 약 2주 후부터 잠드는 시간이 줄어들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감소했어요. 한 달 후에는 수면제 용량을 줄일 수 있었고 지금은 거의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욕 시 라벤더나 카모마일 같은 진정 효과가 있는 에센셜 오일을 소량 사용하는 것도 수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향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이완 효과를 높입니다. 하지만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먼저 패치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에센셜 오일은 고농도로 사용하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욕 후 바로 잠자리에 들어야 할까요? 그보다는 목욕 후 편안한 환경에서 가벼운 스트레칭, 명상, 심호흡, 독서 같은 이완 활동을 10분에서 20분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활동은 교감신경 활동을 줄이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여 더 깊은 이완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태블릿 사용은 블루라이트로 인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과 수면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약물의 도움 없이도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약물 의존도를 줄이고 자연스러운 수면 패턴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계절에 따른 목욕법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번째 주제는 계절에 따른 목욕법 조정에 관한 것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계절마다 다른 목욕 방법이 필요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목욕을 계속하면 피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름철에는 땀과 피지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목욕 빈도를 약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세정은 피하고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물은 오히려 피부를 자극하고 땀 분비를 촉진할 수 있어요. 여름에는 어떤 목욕 제품을 사용해야 할까요? 여름에는 가볍고 산뜻한 젤 타입 클렌저가 적합합니다. 과도한 유분기는 피하되 세정력이 너무 강한 제품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반면 겨울철에는 목욕 빈도를 줄이고 목욕 시간도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조한 실내 공기와 찬 바람은 이미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데 잦은 목욕은 이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보습 성분이 풍부한 크림 타입 클렌저나 오일 클렌저가 좋습니다. 목욕 후에는 반드시 두꺼운 보습제를 바르고 필요하다면 바세린이나 오일을 추가로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환절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절기에는 피부가 특히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극이 적은 순한 제품을 사용하고 피부 상태를 자주 확인하면서 필요에 따라 목욕 방법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절에 관계없이 욕실 내습도 관리도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욕실 문을 열어두어 증기가 집 안으로 퍼지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에 맞춰 목욕 습관을 조정하는 것은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8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특별한 건강 상태에 따른 목욕법입니다.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목욕 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따뜻한 물에서의 목욕이 관절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당뇨병 환자는 피부 감각이 둔화되어 있을 수 있어 물의 온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발의 상처나 감염에 취약하므로 목욕 후 발을 꼼꼼히 말리고 관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특히 민감할 수 있습니다.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목욕 중 어지러움이나 가슴 두근거림을 느끼면 즉시 목욕을 중단해야 합니다. 피부 질환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습진이나 건선 같은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무향료, 무알코올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목욕물에 오트밀이나 베이킹소다를 넣는 것이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또한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일부 약물이 피부 감각이나 체온 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특히 혈압약, 항히스타민제, 수면제 등을 복용 중이라면 목욕 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 상태에 따른 목욕법을 조정하는 것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목욕을 위한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목욕 대안과 보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9번째이자 마지막 주제는 목욕의 대안과 보완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매일 전신 목욕이 어렵거나 건강상 이유로 목욕이 제한되는 경우 다양한 대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분 세정은 전신 목욕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부 건조를 최소화하면서도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침대에서도 할 수 있는 스폰지 목욕이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이나 스폰지로 몸을 닦는 방법으로 이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이때 한 부위씩 닦고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물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드라이 샴푸나 바디 클렌징 티슈도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여행 중이나 몸이 불편할 때 임시 방편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송 할머니는 허리 수술 후 목욕이 어려워 스폰지 목욕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셨지만 점차 익숙해지셨고 회복 기간 동안 청결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방법은 달라도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목욕 외에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내부에서부터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또한 과일과 채소 섭취를 늘리고 지나친 카페인과 알코올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습도 관리도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가습기를 사용하여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피부 건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걷기, 수영, 요가 같은 저강도 운동이 적합합니다. 단, 운동 후에는 땀을 제대로 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욕의 대안과 보완 방법을 잘 활용하면 건강 상태나 환경에 관계없이 피부 건강과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목욕에 관한 다양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건강한 목욕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매일 목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뜨거운 물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점, 욕실 안전의 중요성, 적합한 목욕 제품 선택의 필요성 등 많은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우리 연령대에서는 피부가 더 얇아지고 건조해지며 균형 감각이 예전 같지 않고 혈압 변화에도 더 민감해집니다.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목욕 습관을 조정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억하세요.
목욕은 단순히 몸을 씻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상 활동입니다.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의 적절한 빈도, 38에서 40도의 미온수, 15분 이내의 적당한 시간, 순한 제품 사용, 목욕 후 즉각적인 보습,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한 작은 변화는 분명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의 변화나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개인마다 건강 상태와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황금빛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